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해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고 정말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 그래서 특별히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수 성공회대 석좌 교수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두 분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두 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에 이렇게 공격이 있을지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수 교수님, 이 공습 속보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예상을 하셨습니까? 뭐 전쟁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그 협상 중에 뭐 갑자기 공격할 거라는 건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못했고요. 예. 그 뭐 김정일 의원 계십니다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교는 죽었다. 외교는 지난 죽었다. 작년 6월에도 협상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제 공격했단 말이죠. 이번에도 중재했던 오만 외무장관의 설명에 의하면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 다음 실무적인 구체 디테일한 계획이 비엔나에서 예측된 상황에서 바로 그 이튿날 이제 공격했던 것은,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보면은 사전에 공격 준비를 다 완성해 놓고 하나의 요식 행위로 협상이 맺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뭐 중동 지역의 평화라는 것은 협상은 의미가 없고 오로지 트럼프의 복심만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더 혼란스러워진 거죠. 예. 뭐 그래서 뭐 사실 배후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같고요. 이 전쟁 직후에 아르가치 외무장관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고 네타냐후의 이스라엘 퍼스트가 미국의 외교 정책이다. 뭐 이런 표현이 그 사실은 트럼프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스라엘의 어떤 강력한 이란 공격의 그 드라이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뒤에 있었다. 의원님도 좀 예상하셨습니까? 주말 공격 3차 그러니까 이제 이 협상한 다음에 바로 때린 거잖아요. 상반된 징조가 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해군력의 거의 50%가 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모함이 2대가 가 있었고, 저렇게 하고 지금 몇 개월째 있었다 다시 뺀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는 전쟁이 날 거라는 것이었고, 네. 그 다음에 안 날 거라는 징조나 합리적인 건 뭐냐면 트럼프의 성향상 과연 이게 베네수엘라와 다른데, 네. 그리고 작년에 6월에 때렸을 때도 마가 세력 내에서 반대가 많았고, 그다음 미국에서 얘기하는 게 도대체 목적이 불분명하다. 그 사이에 뭐 갑자기 이란이 무슨 다시 핵을 개발한 그렇죠. 것도 아니고 예. 테러를 한 것도 아닌데 전쟁 목적, 동기, 계획 다 부족하다. 이걸 따르면 전쟁 안 할 거다였거든요. 근데 전쟁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쪽은 그다음 무슨 지금부터 이제 막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트럼프의 본성하고는 다른데,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까지 제일 나쁜 전쟁으로 역사상 미국의 잘못된 전쟁으로 2003년 이라크 전쟁. 같은 공화당의 부시가 한 짓인데도 그걸 그렇게 얘기했고, 오바마와 사실 트럼프 둘 다 그 전쟁을 반대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에요. 20년간 전쟁의 실수를 비판하다가. 예. 근데 왜 갔을까?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거 20년 안 가고 진짜로 그때도 일주일 만에 끝났다 했잖아요. 자기는 일주일 만에 진짜 끝나고 처음에 이랬어요. 3, 4일 안에 끝날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 4주 얘기하는 거. 네. 그럼 그걸 부추긴 자가 누구냐? 한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다 확보했다. 네. 하메네이만 죽이면 끝이다. 이란이 지금까지 이렇게 약한 적이 없다. 최고의 찬스다. 당신은 중동의 질서를 만드는 최고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하고, 그거에 합한 미국 군부 내의 세력이 트럼프를 꼬셨다. 트럼프가 넘어갔다. 네. 그러면 트럼프 말대로 될 것인가, 꿈대로. 이거는 또 다른 얘기죠. 그런 또 다른 얘기다라고 하셨는데, 이 하메네이가 사망을 하면서 이란이 어떻게 될까? 그 지도 체제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할까?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인데, 일단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란에서도 반발, 그다음에 보복 공격도 나오고 있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로켓과 드론을 발사하면서 중동 확전 양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오늘 또 보니까 사흘째 미국 이스라엘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이거 그냥 저는
주말 사이에 다 끝나고 왜냐하면 오늘 또 미국 시장이 열리니까 그냥 주말 사이에 끝나고 말겠지라는 생각인데 일단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전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확전이 어느 정도 오래 갈 네. 건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뭐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 끝나기는 어려운 전쟁이고요. 왜냐하면은 예. 최고 지도자가 이제 살해됐기 때문에 그 최고 지도자라는 것은 단순한 한 독재자의 제거가 아니라 그 동시에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전 세계 10% 시아파의 종교적 최고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아파의 교황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란 국내외의 어떤 이제 종교적인 신성에 대한 침략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단순한 한 독재자의 제거는 아니다. 그리고 이 이제 알리 하메니가 죽으면서 적어도 41일간 애도 기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란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보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국민을 단합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툴로서도 공격을 가능할 건데 문제는 뭐 모든 군사 전문가들의 그 분석에 의하면 양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란이 갖고 있는 지상전은 어차피 못하는 거니까 공중전의 미사일 재고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1,500에서 한 2,000기 정도로 보면은 네. 하루에 500개씩 쏘면 나흘이고 하루에 한 200개씩 쏘면 한 일주일 정도 미사일 간다는 얘기인데 예. 뭐 그런 면에서 맥시멈 한 일주일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인데 문제는 이제 드론을 중심으로 한 재래식 무기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사태 진전에 따라서 한 달 이상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다만 헤즈볼라나 이제 저 예멘 후티가 개입한다는 것은 전쟁 이전부터 공언해 왔고 그거는 당연한 수순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의 주 공격은 주로 이제 그 항행하는 선박이나 또 미 해군 또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공격인데 그의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면에서 이란을 떠나서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가 함께 전쟁에 동참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진 않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 이 전쟁이 나기 전까지 엔드 게임이 뭐냐?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엔드 게임이 뭐냐? 물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친미 정권이겠죠. 말 잘 듣는 친미 정권인데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친미 정권을 세울 때 이라크 방식으로 지상군이 들어가가지고 항복시키고 자기들이 누구를 하고 또 심지어 군대를 훈련시키고 그게 되냔 말이에요. 이란은 이라크보다 훨씬 힘든데 그리고 지금 지상군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때리고 나서 엔드게임 안 바뀌었는데 이제 바뀔 거다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이렇게는 얘기하겠죠. 그때처럼 일주일 만에 이제 하메네이도 제거했으니까 와 우리 이제 목적 이겼다. 달성했다. 예.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두 번째, 세 번째 지도자로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누군지는 말할 수 없지만 이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 편이면 혁명수비대를 장악할 수 있는 질문이고 아. 그 다음에 이란 편이면 처음에는 미국한테 안 대들지만 미국이 원하는 정권으로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통제를 미국이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후에 그게 진짜 끝난 건지 그런 게 불분명하다니까요. 그래서 엔드게임이 안 돼. 없어요. 뭔지가 확 불분명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란 국민들이 이제 일어서라. 그러니까 사실상 정권 교체를 계속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거? 이란 뭐 정확한 분위기는 이런 겁니다. 예. 47년에 폭압 정권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어? 이란이 중동에서 가장 수준 높은 민족입니다. 역사나 문화나 민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염증을 낸 거죠. 그래서 시위도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정권은 싫다. 그 알리 하메니의 죽음은 불법적인 공격에서 죽어서 우리가 애도를 네. 표하지만 굉장히 내심으로는 반기는 세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47년간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서 견뎌왔던 유일한 단합의 슬로건은 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네. 어떤 친미적인 성향을 가지고 정권 유지는 어려운 게 이란의 이제 지금 이제 여론인 거죠. 뭐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미국과 협력 가능한 친미 정권은 사실 이란 내부 사정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나 이스라엘은 이제 이 알리 하메이리를 표적 살해하면서 정권 교체란 말을 계속 입에 올리는데 정권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란 혁명 수비대 자체가 바로 정권이거든요. 정권의 대표자가 이제 제거한다고 해서 그 옆에 수십 명, 수백 명의 후보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혁명 수비제가 군사력과 정치력과 약 한 40%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데 보통 이제 중동의 아랍의 봄 이후에 하나의 판에 박힌 스테레오타입이 권력과 경제를 갖고 있던 군부가 정권에 돌아서면서 정권이 교체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힘과 경제를 가지고 있는 혁명 수비대가 지금 전쟁의 당사자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정권인데 이게 바뀌어질 가능성은 매우 없다. 약하다. 다만 이제 새로 옹립하는 지도자가 제 과거의 알리 하메니보다는 훨씬 유화롭게 지금 이제 민생을 조금 해결하고 네. 반정부 체제가 하는 여론을 무마시키면서 먹고 살 길은 서방과 합의 타협하는 길 위에는 생명선 확보가 없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유화적인 정책을 기대하는 거고 네. 아마 일반 국민들도 그 알리 하메니 이후에 어떤 새로운 기대와 공포 또 미국의 공격에 대한 분노 요 세 감정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복잡한 상황이네요. 근데 쉽지 않네요. 이게 뭐 정권 교체가. 역설적으로라도 예. 모든 세계 경제도 그렇고 미국이 완전히 승리를 안 했더라도 저는 제 생각에 승리하고 지상군은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재건이라 그럴까요? 네. 그다음 재구성하는 게 재구성. 결국 그 이란 시민의 몫이잖아요. 지금은 만약에 미국이 하면 할수록 반미 정부가 생길 정서가, 것이고 예, 중동 오히려 전체적으로도. 미국도 지금 합리성을 되찾는다면 네. 지금이라도 오히려 더 이상 피해가 커지기 전에 우리 목적을 이뤘다고 나오는 게 네. 세계를 위해서 좋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위해서. 47년간 정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나. 이란 정도 민주주의 수준, 왜냐하면 중동에서 가장 민주화되어 있고 개혁과 개방에 앞섰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79년 혁명 이후에 바로 미국의 브레진스키가 또 이제 이라크 사담 후세인을 부추겨 가지고 8년 이란 이라크 전쟁을 예.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 혁명 정부와 공고해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혁명은 성공했지만 한 10년쯤 지난 89년쯤 되면 이란은 자유롭게 정권 교체가 됐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정권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게 결정적으로 미국이거든요. 이걸 흔히 이제 뭐 김준영 의원 더 잘 아시겠지만 적대적 공존이죠. 소위 말하는 다른 아랍 국가나 이스라엘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강력한 악의 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강경한 보수 미국 정권과 이제 이란의 하메니 정권이 이제 공존해 왔던 거거든요. 이 정권을 무너뜨리지 하지 못했던 가장 1등 공신은 사실 미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부의 변화가 아니라 외부의 이제 변화를 이제 기대하는 건데 외부의 변화는 상당히 순기능은 있다고 봅니다. 이 정권이 어떤 말기에 왔기 때문에. 예. 그러나 결국 진정하게 미국이 친미 정권으로 협력 가능한 정권을 창출하고 싶으면 어떤 오히려. 내부의 변화에 의해서 보다 민주적으로 이란 국민들에 대한 정권 교체를 지금 조장해 주는 게 훨씬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이게 오히려 네. 미국이 개입을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러니까요. 아니 원래 그 1979년 회계 정권 자체도 그 전에 민주화됐던 모사데크를 미국이 부추겨 가지고 사실 뒤집은 그걸 해서 사실 뒤집은 거잖아요. 뒤집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권이 반미 정권이 된 거고 우리도 보면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미국이 도와준 건 사실이지만 분단을 시켰던 건의 주역을 바로 미국이거든요. 우리는 53년에 분단됐다고 하지만 네. 사실상 3번 분단된 겁니다. 45년에 미국이 잘랐고요. 48년에 따로 정부를 세웠고요. 53년에 분단인데 미국은 이 3번의 분단 중에 53년만 한반도 분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2개는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아하. 미국의 교육에서 한국 분단을 가르칠 때는 53년이에요. 그래야 자기들이 도움 준 것만 나오는 거죠. 야, 이게 미국의 그동안의 행태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 중동에 뭐 한반도 말씀하시자면 중동에 있어서 미국이 그동안 해왔던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중동 전체로 봐서는 참 아픈 역사를 만들어 왔던 것도 사실이네요. 그게 이제 뭐
근본적인 발단은 이제 가자 학살로부터 이제 각각의 시작됐던 거죠. 사실 193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현재 네. 157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이제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판국에서 이제 투 스테이트 솔루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이제 화해와 공선을 통해서 함께 산다는 이거는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악몽과 같은 계획이죠. 이걸 이제 국제사회가 완전히 돌아선 상태에서 이 여론을 뒤엎기 위해서 이제 무모한 가자 학살을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자는 이제 완벽하게 평화란 이름으로 점령하고 있지만 그 팔레스타인 국가가 수립될 나라가 웨스트뱅크 서안입니다. 그게 이제 국제사회가 합의한 팔레스타인 국가가 들어서고 라말라에 지금 자치정부의 수도가 작동되고 있죠. 그 서안의 지금 이 시각까지 전체 영토의 82%를 이스라엘이 실제로 점령하고 있고 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지만 동시에 서안에 대한 정착존 확보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향 전쟁인데 이제 국내에서는 그걸 이제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82%를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의 꿈은 날아간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노예는 최종의 목표고 유일하게 그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딴지를 걸 수 있는 나라가 이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위협을 완전 제거하려고 했던 게 전쟁의 주 목적이고요. 트럼프는 사실은 핵 문제입니다. 앞으로 핵은 미래에 대한 위협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협상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협상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걸 깨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렸던 것은 바로 미래의 잠재적 위협이 핵이 아니라 어차피 이스라엘은 핵 보유국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그 초음속 탄도미사일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당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권 레짐 체인지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은 탄도미사일 기지와 또 알리 하메이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 수계에 바로 집중 공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작년 6월의 그 미국 공격은 핵시설 파괴였지만 이번 공격은 이제 레짐 체인지를 위한 지도부 이제 표적 살해와 네. 이제 탄도미사일 기지 와해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주도한 거죠. 따라서 이번 전쟁은 완벽하게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설득당한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뒤에서 우리 언론이 이렇게. 자꾸 아까는 그래도 예. 딱 하셨잖아요. 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전쟁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언론들은 미국하고 이란의 이란. 전쟁이라는데 이번 전쟁은 실제로 폭사시킨 것도 정보를 몰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한테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당신의 명령만 내리면 그냥 다 끝난다. 이렇게 끝까지 부추긴 것이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다 기획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의 적 팔레스타인 하마스 없애고 외부에서 가자 이제 이란 없애고 중동에 이제 제왕이 되는 거죠. 그걸 미국이 미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란도 지금 뭐 40일 애도기가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강하게 반발을 하려고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군사력은 비교가 되지 않죠. 음. 다만 이란도 그 세계 최고의 드론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드론 기술이 이제 샤헤드라고 하는 이란제입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은 주로 터키제가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드론이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생산 시설이 파괴된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네. 매일 한 400대 가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고도의 탄도미사일은 재고가 이제 곧 드러나겠지만은 이 재래식 드론을 향해서 부분적인 공격을 할 수가 있고 또 후티나 이제 헤즈볼라는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후티는 좀 멀지만 그런 면에서 마음만 먹으면은 지리한 이제 장기전은 할 수가 있는 입장이죠. 네. 그리고 이제 더욱 이제 다른 중동 국가와 이란이 다른 형편이라는 것은 물론 47년의 고강도 제재 속에서 저항 경제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기본적으로 생필품이 자급자족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47년 제재 동안 이란에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항 능력은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물론 이제 이란이 이길 수 없지만 미국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결국 지상전을 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는데 이거를 지상전은 못하는 거 미국 못하죠. 못하고 또 하더라도 그게 몇십 년, 10년, 20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엔드게임이 없다는 거. 문제는 그렇게 게릴라전을 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또는 이제 국제 테러리즘이 다시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많아요. 또 예. 비행기 타기 겁나고 또 어디 기지 또 어디 뭐 IS 때문에 우리가 몸살 알았잖아요. 그게 또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2003년 그 조지 W 부시의 이라크 침공과 완전 대자뷰거든요. 그래. 그때도 뭐 다 알려드렸다시피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핵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맞아요.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리고 민주 정권을 내세우겠다. 이 세계가 완벽한 허구라는 게 다 밝혀졌고, 바로 조지 W 부시와 조니 블레어 총리가 지금 국제사업 형사재판소에 전범으로 회부돼 있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란은 곧 핵 무기를 가질 것이다. 그다음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한다. 이 포갑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 정권을 내세우겠다. 똑같은 새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제 거짓 침공을 한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지상군 투입 뭐 이 여부가 또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렵다. 그나마 전쟁이 난 것은 안타깝지만 여기서 사실은 미국이 그냥 서둘러 이거 우리 목적을 이뤘다 하고 나오는 게 그게 미국 입장에서 세계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요. 이게 파장이 어느 정도 커질까? 우리 경제 아까 뭐 증시 얘기도 했지만은 이게 너무 걱정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그 야욕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스라엘 도와주는 그런 상황에서 또 트럼프의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들 또 통합할 수 있는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야하고 트럼프는 국내적인 이유로 그렇죠. 전쟁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10월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총선이 잡혀 있고요. 뭐 이제 가자하고 서한 점령 이후에 그 네타냐후가 전쟁 이전보다 이제 인기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란 이스라엘 정치 구조상 이 극우가 우파가 단독 집권할 가능성은 없지만 상당히 유리하고 뭐 김정희 의원도 이제 얘기하셨지만 3월에 이제 예산안이 그게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많고요. 통과가 안 되면 바로 이제 조기 총선을 가기 때문에 지금 네. 이스라엘 네타냐후도 굉장히 다급한 겁니다. 여론을 묶어두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 드라이버보다 더 강력한 지지를 올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서둘렀던 것 같고요. 트럼프도 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어려운 상황, 웹스타인 파일이나 뭐 이런 것도 계속 앱스타인 뭐 언급되고 대법원 있고. 결정 네. 뭐 그렇죠. 이런 것들 때 아이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참 이게 가슴 아픈 역사가 이제 반복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은 이제 베네수엘라 이제 마두로 거기다가 이란의 하메네이 그다음에 또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일단 북한은 진짜 기민하고 아마 때릴 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2월 26일 날 열병식을 밤에 했고요. 그다음에 그 열병식에 미사일을 싹 치웠습니다. 비싸게 보이더라고요. 미사일 싹 치웠습니다. 아. 그리고 미국을 비판하는 건 비판을 했지만 트럼프를 꼭 집어서 비판하지 않았고요. 맞아요. 트럼프 이름이 안 나와. 그다음에 고전에 또 발표했을 때 우리가 미국하고 좋게 안 지낼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네. 거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일단 등골이 선언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2018년에 우리가 꼬드겨가지고 만약에 핵을 포기했더라면 어쩔 뻔했냐. 저는 북한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고. 동시에 세 번째는 그래도 미국하고는 좋게 지내는 게 낫구나. 그렇게 보면 3월에 이 아시아 순방 때 말에 4월 초 회동의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이전보다는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밑보이면은 이제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트럼프를 공격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와 관계가 뭐 좋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제가 댓글 보면 이제 다음에 정은이 차례다. 뭐 이런 게 너무 많은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그렇게 되면 이 핵 버튼을 어디로 쏘겠습니까? 우리요, 우리. 우리죠. 우리한테 쏘면 돼요. 저렇게 여기는 미군도 3만 명 가까이 있죠. 미 군소까지 합치고 그다음에 여기 미국 사는 사람들이 네. 많을 때는 100만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미국까지 때려요. 우리가 다 죽는데. 그런 얘기 제발 하지 마십시오. 참 이게 외교가 중요한 시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싱가포르에서
국빈 방문, 그러니까 정상회담과 아마 또 여러 행사가 진행이 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가기 전에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도 한 600명 정도 우리 교민이 있고 이란에도 60명 정도 교민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또 중동에도 우리 교민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최우선적으로 교민 안전을 해야겠죠. 이제 아마 그 안전한 곳으로 이제 이동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다만 이제 교민 안전과 함께 사실 이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이제 급선무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봉쇄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차단 상태가 있어서 한 150척의 유조선이 지금 발이 묶여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1분의 석유 비축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69%를 중동 석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 경제 체제에서 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면 이제 유가가 뭐 2배 가까이 급등하리라는 예측도 있고 보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사실 한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전쟁이 조기에 종식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방관자로서 우리가 지켜볼 것만 아니라 우리가 남북 분단의 유일한 민족으로서 누구보다도 평화를 갈구해왔던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미국이 뒤에 그림자에 숨는 것보다는 우리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우리가 평화 중재자로서 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왜냐하면 중동에서도 지금 한류가 최고조고 모든 중동 사람들은 코리아 브랜드와 한국을 좋아합니다. 네. 또 우리가 또 특별한 한미 동맹을 내세우고 있다면 양쪽 모두에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가 코리아입니다. 그런 면에서 코리아가 이제 보다 적극적인 평화 이니시어티브로서 역할을 이런 기회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네. 국제사회가 또 대한민국을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이제 싱가포르 가 있는 상황이니까 싱가포르에서의 국빈 방문 또 필리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느 정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이 우리 지금 대회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가장 큰 리스크가 미국입니다. 관세, 예. 그렇죠. 안보, 그렇네요. 그다음에 서해 출격, 그다음 DMZ 이런 게 지금 사실 미국의 압박이 전망이적이거든요. 우리 역사상 대외 환경 중에 리스크가 미국이었던 이렇게 최대 리스크가 미국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 덜 보는 방식, 덜 뺏기는 방식이라고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에서 버티는 거, 다시 말해서 살아남기라면 네. 다른 방식은 지금 쫙쫙 뻗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두바이 가서 거기가 또 AI의 중심이고 그다음에 남아공 갔고요. 브라질 갔잖아요. 그다음에 아시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하는 것은 일단 위험을 줄이고 다른 것은 우리가 확대를 하면서 연결하는 방식 매우 바람직하고요. AI나 기술이나 이런 데 교육 예. 또 싱가포르는 하나의 도시 국가에 대해서 엄청난 인적 교육 재산이 있거든요. AI.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 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양동 작전이라 그럴까요? 매우 바람직하다. 그래서 다른 레버리지를 늘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것에서 네. 다른 레버리지를 만들고 가고 있다. 아. 거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아까 우리 교수님 예.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좋아하고 이란은 우리가 40몇 년 동안 제재를 해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게 진짜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대단하네요. 그런 대단한 예.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편을 들어주면 이란은 아마 평생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중동 걸프 국가 6개 우리가 매일 얘기하잖아요. 예. 대통령 다녀와서 경제적인 이해관계 MOU도 맺고 하는데 이게 6개 걸프 국가 인구 다 합해봐야 이란 인구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만인데요. 세계 페르시아 3위의 원유 제국에, 생산국에 예. 세계 그죠.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에 약간 1억 가까운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그 포텐셜한 시장 규모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미국의 이란 제재가 유엔 결의안이나 국제법적 제재는 아니고 미국 일방적인 원사이드 압박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네. 조금 다른 포지션을 취할 필요가 있는 거죠. 미래에 우리가 글로벌 무역을 의존해서 사는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네. 정말 이 외교력을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뭐 사실은 계속 이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미군의 이 사상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미군 3명이 숨지고 5명의 중상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군 피해 이런 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의외로 마가가 조용해요. 작년 6월에 이란 때렸을 때는 왜 우리가 이란까지 맞아요. 가가지고 예, 때리냐고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네. 이번에는 사상자 나왔는데. 사전에 트럼프가 스티브 벤을 만나고 이 인플루언서들 좀 만나서 네. 내가 빨리 끝낼 테니까 좀 조용하라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정중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아마 비판이 폭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떻게 뭐 정말 도박하는 심정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쭉 지켜볼 겁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느 지점에,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좀 집중해서 생각 염두에 두면서 지켜봐야 된다 보십니까? 이번 사태를? 뭐 결국 이제 전쟁 드라이브를 끄는 사람을 제재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여론입니다. 시민사회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 다행히 또 미군 사상자가 낮기 때문에 네. 그 이란 지지하는 여론이 한 27%로 최종 여론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도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 사상자를 계기고 어떤 미국의 여론이 트럼프로 하여금 더 이상 전쟁을 못하게 하는 압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동시에 이스라엘도 어제 이스라엘의 그 미사일 폭격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공식 발표에만 9명이 사망하면서 일단 사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표현대에 의하면 아직도 초음속 파타 이런 이제 탄도미사일은 본격적으로 쏘지 않았다고 하는 상태니까 더 이상 이제 피해가 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뭐 그런 면에서 이제 국내 여론이 빨리 이런 포갑 정권, 전쟁 정권을 누구들이는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한 일주일이 어떤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아침에 이제 신문을 보면서 가슴 아팠던 게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하면서 이제 지도자 암살에만 초점을 맞춰줬지만은 한 여자 초등학교에서 예. 100명 이상 어린아이들이 오늘 장례식 아침에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는데요. 결국에 이제 사람이 죽어나가는 어떤 우리가 더블 스탠다드를 얘기하지만 사람의 생명에 있어서 더블 스탠다드는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떤 시민사회 연대 뭐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어떻게 그 봐야 힘에 될까요? 의한 평화라는 걸 트럼프가 내세우잖아요. 네. 그럼 불가능한 얘기고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 언론이 다 예방 전쟁이라는 말은 쓸데없는 소리, 잘못된 용어를 썼거든요. 예방 전쟁이라는 소문이 뭐냐 하면 예방 전쟁도 아니고요. 예방 전쟁이 어느 정도 승리하려면 이란이 남은 곳을 전쟁을 일으킬 때 전쟁으로 전쟁을 막는다는 뜻인데 그럴 리도 없고요. 이란이 그런 적도 없고요. 예. 근데 이게 이런 단어 사용 속에 뭐냐 하면 뭔가 전쟁을 통해서 독재자를 제거하는 것이 그 나라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 그다음에 뭐 어린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 손자 손녀가 죽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그러는데 그 소가 자기 가족이면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우주인데 뭐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방식의 이런 힘에 의한 평화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이 전쟁 소식을 AI 시대라고 인류는 계속 진보한다고 하는데 전쟁 소식, 희생자 소식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외교가 더 중요하고 우리 의원님께서 최근에 또 내신 예. 책 슬기로운 동맹 생활 예. 그게 또 각광도 많이 받을 저서가 될 걸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이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줍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의 사랑을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교수님 오늘 처음 오마이 TV 오셨는데 그러셨구나. 네. 예,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네.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저희가 인사드리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준영 의원님과 또 이수 교수님과 함께해봤습니다. 여러분.